안녕하세요. 인생 2학년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대기업 취업 성공한 걸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쨌든 대기업 취업을 이렇게 좀 희망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때도 뭐 대기업 가면 뭐 와 진짜 취업 잘했다 막 사실 되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 그렇죠? 어쨌든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고 계시고 네. 저는 다른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지원해서 간 사람으로서 조금의 입장과 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우리 블랙은 대기업 취업 성공한 걸까?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일단은 지금 다시 돌아간다. 네. 대학교 때로. 그러면 이제 대기업을 지원할까라고 하면 나는 똑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가 원래 다녔던 회사에 똑같이 지원했을 것 같아. 정말 후회가 없었거든. 어쨌든 그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그러한 회사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완전 중소기업 막 규모가 작은 그런 소기업은 아니었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주시면서 네. 그래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아닌 기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기업 취업만이 꼭 성공한 삶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대기업 다니고 있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엄청난 성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취업 제 입장에서는 성공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의견이 딱 반대로 나뉘니까 하나씩 이야기해 보시죠. 첫 번째로 연봉 이야기부터 해보실까요? 연봉 제일 중요하죠, 저희. 연봉. 그럼 뭐 솔직하게 연봉을 좀 까서 네, 저는 지금 뭐 5년차 대리고요. 저는 한 뭐 6천 아래 위로 높다. 정도 버는 것 같아요. 네네. 높다. 최근에 뭐 그렇죠. 저는 일단은 입사했었을 때 4천으로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애초에 회사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어.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 때부터 4천이다. 이러면은 대기업이랑 거의 삐까치는데? 이런 생각으로 입사를 했지. 중소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연봉이 낮진 않구나. 이래서 입사를 한 건 있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연봉이 좋은 점은 뭐냐면 중소기업만의 혜택이 있어.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세금 어마어마하죠. 이게 있어서 솔직히 연봉이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수령액이. 그리고 상승률이 엄청나잖아요. 상승률이 엄청났지. 그러니까 1년 차,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연봉이 4번이 올랐으니까. 와. 1년 반 만에. 물론 모든 중소기업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진 않고. 특수한 경우긴 했지만요. 능력이 있으셔서. 그쵸. 운이 뭐 따라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거에 대한 능력만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바로 이렇게 해줬던 그런 회사라서 정말 연봉 인상률이 높았다. 그래서 아마 내가 애지간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 연봉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해. 퇴직할 때는 엄청난 연봉이셨거든요. 하지만 대기업은 그런 건 없죠. 철저하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벼락승진이라는 건 없죠. 연봉 인상률도 생각만큼 높진 않고. 장단이 있네요, 연봉에. 그래도 5년 차. 그러니까 꾸준히지만 되게 확 오르는 느낌인데? 원래 몇부터 시작했지? 어느 정도부터? 5천부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낮지 않나요? 제가 인상률은 사실 낮지 않구나. 인상률은 그렇게 높진 원래 않았던 것 같아요. 높군요. 높네요. 연봉. 어쨌든 연봉이 높아서 좋은 점이 있다면 사실 이게 뭐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나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는 좀 귀여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뭐 월에
연애 5, 6천 벌어봐야 세금 떼고 올로 나누면 사실 엄청난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학생이 되었다가 이 정도 돈을 버는 직장인이 됐을 때 너무너무 풍족했어요. 사실 뭐 집 사거나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막막하지만 사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뭐 많은 걸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억을 벌어도 집 사는 거 부담스러운 거 마찬가지잖아요. 집이 뭐 10억, 20억이 넘어가는 판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한다고 치면은 뭐 먹는 거나 입는 거에 크게 구애 안 받고 뭔가 살 수가 있고요. 종종 제가 원하면은 뭐 호캉스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뭐 술을 마시고 싶으면 뭐 나름대로 비싼 술을 마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면서도 나름대로 저축을 조금 할 수 있는 정도의 월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연봉에서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 확 달라지지. 대학생 때부터 애 비교하면 너무 많이 높아지고 우리가 너무 헝그리했잖아. 그럼 대학교 때. 그럼 이제는 적어도 음식점에서 막 엄청난 곳이 아니라면 메뉴판 가격은 안 보고 먹고 싶은 걸 고르게 되는 정도랄까? 근데 그런 사소한 결정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삶의 질을 엄청 올려버렸거든. 그리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먼 연봉이지만 그럼에도 삶의 질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정도 수준의 연봉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진짜 많이 동의하고 어쨌든 연봉이 낮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좋았지. 그러한 삶의 변화 너무나 힘들게 막 과외 막 그리고 알바 해가면서 모았던 돈으로 어떻게든 막 학비 그리고 막 이런 걸 메꿔야 되는 게 아니니까 좋았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의 일부를 먼저 그러니까 나는 매달 200씩 저축했어. 어마어마하다. 매달 200씩 저축하려면 진짜 생활비로 그냥 거의 안 쓴 거야. 근데 그 200씩 저축하면서 5달 만에 1,000만 원이 모이잖아. 그거를 보니까 돈을 더 못 쓰겠는 거야. 어쨌든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야. 너무 진짜 어렵지. 어려운 일이고 진짜 어렵지. 대신에 그 1,000만 원, 2,000만 원이 딱 쌓였을 때 내가 이제 재테크라는 걸 이제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좀 자신감? 이런 것들은 좋았지.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가 아니라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하나 얻었다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이 연봉이라는 주는 의미가 명언이네요. 그 티켓을 꽈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티켓 하나 보면서 왠지 이씨 배를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결론은 둘 다 연봉이 꽤나 만족스러웠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는 정도는 됐다는 거네. 맞아. 그리고 왜 이 생각을 했냐 또 하나 있었어. 우리 회사는 조금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주식을 주셨거든. 스톡 옵션을 또. 스톡 옵션은 아니고 이제 그 대표님이 본인의 주식을 실제로 우리 사주를 통해서 이렇게 5년 동안 근속을 하면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제도들을 했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회사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하고 싶으셨는지 그러한 이제 제도를 펼치셨고 내가 이제 5년 동안 넘게 다녔었잖아. 그렇게 다니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퇴사했었을 때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었지. 근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어.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것과 달라. 저축을 한 거는 실제로 성공으로 가는 희망을 하나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공한 건가? 왜냐면은 동시대에 회사원들 중에서 나보다 돈 많이 번 사람 못 봤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서 느꼈지. 급여가 아니다. 핵심이. 결국 그 회사의 성장에 기여해서 그거의 성장분을 내가 일정 비율을 가지고 오는 그 비율이 성공이구나. 그때 좀 느꼈어. 아무튼 급여,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걸로는 성공이 아니다. 대기업으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인데 이렇게 연봉으로만 치면은 뭐 특수하긴 하지만 특수해. 중소기업이 좀 이긴 느낌이 있네요. 오히려 아니,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이 다녔던 회사가? 회사 절대 안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직장 선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복지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죠. 복지는 저는 대기업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뭔가 시스템화도 잘 돼 있고 뭐 노조가 있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저는 우리 회사 복지는 진짜 만족하거든요. 퇴근도 진짜 빠르고 뭔가 뭐 그 회사가 하는 사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임직원 할인이 꽤 많은 편이고, 그리고 뭐 경조금, 뭐 의료비 지원,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학자금, 뭐 그 외에 뭐 호텔 할인이라든지 각종 사소한 그런 혜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복지들 하나하나 모으면은 연봉이 플러스 되는 게 꽤 많죠. 그리고 삶의 질이 좀 많이 올라가요. 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고 내 연차를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회사 생활의 질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나는 대기업 하면 복지 아닐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회사는 조금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이었던 것 같긴 하다. 그거에 대한 성격이랑 더 비슷한 것 같아. 어쨌든 스타트업 쪽이라고 하면은 나는 복지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를 한 개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네. 단 한 개도. 나 그 1년차 때는 새벽 3, 4시에 퇴근이 진짜 다 그냥 일상이었고, 복지 하나 있네. 새벽 3, 4시 12시 이후에 퇴근하면 택시비가 나왔어. 12시 이후. 택시비 비싸죠. 그러니까 집으로 못 간다. 그 상황에서는 택시비가 나왔고. 연봉이 높지만 시급으로 치면은 맞아. 시급으로 치면은 진짜 그거였어. 정말 알바 정도? 어쨌든 3, 4시에 퇴근해서 다음날 10시까지 출근하는, 그러면 집에서 한 4시간 자면 바로 나와야 되는 뭐 그러한 생활이 계속 반복됐었고, 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무슨 뭐 일단 칼퇴근 절대 없지. 나는 퇴사하는 5년차 때도 연차가 10개가 남아서 돈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연차를 쓸 수가 없어. 못 써. 다행히 돈으로 주기는 했나 보네. 그건 법으로 줘야 되니까. 그럼. 어쨌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나 또 뭐 운동?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우리는 한 가지 항상 얘기하셨던 게 있던 것 같아. 최고의 복지는 훌륭한 동료다. 원피스야? 최고의 동료들이 최고의 복지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군요. 진짜 복지 없었지. 암담하네요. 그게 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은 사실 못 느꼈어. 다만 이제 뭐 다음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 주제긴 하지만, 네. 이러한 복지가 하나도 없는 대신에 성장에 이제 미친 밸런스가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지.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쨌든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고 이직을 하거나 나중에 은퇴를 하고 제2의 직업을 꿈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나의 생계만을 책임져 줄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든 뭐 스킬적으로든 나를 성장시켜 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40대 이후로도. 그렇지.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자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땠어? 나는 처음 사회생활 5년이 나는 30년을 좌우한다고 생각해. 그때 배웠던 도둑질이 평소에 먹고 살는 그러한 좀 수단이 되지 않나? 라고 실제로 느낄 만큼 나는 정말 많이 배웠고 성장했고, 그리고 지금 창업을 한 지금에서도 그때 배웠던 지식을 진짜 고스란히 써먹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와도 이 기준으로는 먹고 살 수 있겠다. 자신이 있어. 근데 뭘 그렇게 많이 배운 거야? 어떻게? 마케팅.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그렇게 배운 거야? 일단 일을 겁나 많이 했고 일을 5년 했지만 진짜 일단 다른 회사에서 이직을 할 때 곱하기 2배수를 해준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어.
근데 10년 차로 데려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일을 많이 해도 짜치는 일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죠. 아, 맞아. 절대 아니야. 뭐 단순 엑셀 작업이나 뭐 정산 업무를 하던가. 와, 그런 건 3개월 안에 다 떼. 3개월이 딱 지나잖아. 나 엑셀 하나도 몰랐거든. 3개월 딱 지난 순간 엑셀을 일단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회사에서는 못해. 근데 다른 회사에서 보면은 진짜 잘한다. 이 정도 수준이 돼. 이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러한 짜치는 것들은 초반 3개월에 그냥 다 끝내고 나머지 내가 1년 차 때 실제로 이제 마케팅 캠페인을 리드 하는 직책을 맡기 시작했고 1년 반이 됐을 때 팀장이 됐고 팀장으로 3년 반을 지냈으니까 근데 팀장이 그냥 그런 팀장이 아니야. 그냥 무늬만 팀장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제외하고서는 자율권과 책임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다 짜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책임을 또 지고 잘 못하면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좀 찐으로 했던 그러한 5년을 하다 보니까 압축적이고 밀도 있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리더십도 많이 배웠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이라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진짜 큰 자산이었다. 대기업은 성장. 내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대기업은 뭐 솔직하게 말하면은 성장이랑 거리가 조금 있어. 왜냐면 우리는 시스템화가 정말 잘 돼 있거든. 뭐 사내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뭔가 업무가 전부 다 체계적이야. 그리고 내 자리에 누가 오더라도 조금만 배우면 당장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사실상 하나하나가 다 부품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정적이거든. 업무 스트레스도 덜하고 업무가 이제 이렇게 로드되는 그런 업무의 그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뭐 모든 게 자연스럽게 루틴화하게 잘 굴러간다는 그런 안정감이 있지. 그래서 뭔가 안정감, 통제되는 상황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은 대기업은 정말 좋은 선택지야. 근데 본인의 성장 그리고 자기 개발에 중점을 둔다면 지루하고 무료하고 배우는 게 없을 수가 있어. 이 대기업이라는 시스템 여기서 만들어 놓고 갖춰 놓은 거기서 내가 한 발짝 떨어진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거든. 배우는 것도 얼마 없어. 왜냐면 시스템 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다 할 수 있게 해두고 이 대기업이라는 파워가 가지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곳에 일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따로 떨어져 있는다면 과연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만큼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노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새로운 일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엔잡에 대해 고민을 하는 친구도 많은 것 같아. 성장 쪽으로는 많이들 목말라 해. 개인적인 성장은 별로 없어. 그리고 또 비슷한 이유로 저 사람이 왜 저 직위에 있지? 저렇게 안 배우고 공부 안 하고 바보 같고 구시대에 멈춰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 높은 자리에 있지? 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만 봐도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성장한 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 대기업들은. 그게 좀 제일 큰 단점이자 약점이랄까. 대신에 그런 건 있잖아. 그러니까 회사 일적으로 말고 그 워라밸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아까전에 뭐 일단 엔잡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렇지. 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퇴근하면 지쳐서 이제 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날리기 때문에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쉽지 않지. 마음 독하게 먹어야지. 정말로 그 외의 시간에서 성장을 이뤄내려면은. 그래서 결국은 그럼 대기업 입사한 거 후회 안 해? 나는 발판이야 이게. 일단 대학생에서 대기업으로 오면서 많은 게 바뀌었고 많은 걸 경험하고 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은 해. 근데 내가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거든. 이게 내 최종 종착지는 아니야. 발판인데 이 정도로 훌륭한 발판이 있을까? 안정적이고 연봉 많고 많은 경험 쌓을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이랑 인맥 쌓을 수 있고 여기서 성공하느냐 더 나아가느냐 만에는 이 뒤에 퇴근 뒤의 삶에서 내가 뭘 하는지에 따라 달려있겠지.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어. 발판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결과는 10년 20년 뒤에 까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형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같은 이유로
나는 같은 이유야. 발판. 발판이다. 나중을 위한, 지금에 있는 거는 성장을 위한 투자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더 많은 일들을 시스템적이 아니라 미친 듯이 나한테 쏟아지는 그런 곳 있잖아. 물론 그 당시엔 죽을 것 같겠지. 근데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나는 조금씩 무적이 되어 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차포 떼고 계급장 다 떼고 사회에 나왔을 때 성공할 수 있잖아. 맞아. 이런 성공할 점에서는- 확률이 높잖아. 성공할 수 있잖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나는 당장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간에 바로의 성공은 없는 것 같아. 결국은 그걸 기반으로, 발판으로 이제 진짜 누가 봐도 성공을 한다라는 그러한 단계로 가기 위한 각각의 루트가 좀 다른 거지. 그리고 이러한 진짜 성공은 사회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확실히 좀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 누군가는 그 사이에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거나 누군가는 프리랜서로 이미 자리를 업계에서 탑을 딱 먹고 있다던가 누군가는 5년차 때 이미 회사 내에서 임원 태클을 밟아서 간다던가 한 이 5년차 때쯤 한 번쯤은 니를 드러나지 않나? 씨앗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 대기업 결론은- 취업 성공한 걸까에 대한 질문. 성공이다. 나름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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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이다. 나는 대기업 취업만이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진짜 본게임은 5년 뒤에 온다. 결국 태도와 본인 재능, 노력에 달렸다 인 거네. 그치. 그거를 위한 미친 듯한 성장의 축적된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좋아. 그럼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합시다. 좋아요. 혹시 이 밖에도 이제 대기업과 혹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또 생각을 해보고 댓글로 회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뭐 아빠 미소 짓지 마시고. 네. 뭐 어찌됐든 저희가 말하는 회사가 뭐 일반적인 보편적인 뭐 법칙은 아닐 테니 회사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겠죠. 그러니 뭔가 실제나 본인들의 상황과 좀 다르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점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인생 2학년. 2학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